교황이 황제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권력을 통제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신이 정말 중세 시대에 신이 통제하던 시대였고요. 지금은 근대를 넘어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필요하면 가가지고 표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선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우의 협곡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아하. 중도의 광활한 중원으로 나올 것이냐를 지금 국민의힘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다음에 1년 뒤에 총선 되면은 또 정광훈 목사한테 달려갈 분들 또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낼 용기가 있느냐 그게. 난 정치 안 합니다. 정치 안 하고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그럼 지금 현재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처럼. 제가 그때에 4.15 총선할 때에 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의석을 몇 석을 달라고 하는 방법도 없어요. 방법도. 황교안 대표는 연세가 좀 드시니까 치매가 오는 것 같아. 상식적으로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뭘 요구를 해요. 오늘로 21대 총선 딱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남은 딱 이 시점 여야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먼저 여야의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힘 전주보다 0.1%포인트 떨어진 37% 기록하고 있고요. 민주당 1.2%포인트 떨어진 45.9%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리얼미터 관계자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 그리고 이른바 전광훈 리스트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전광훈 목사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자, 갑자기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졌어요. 우리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짧게 들었는데 얘기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정광훈 목사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내분을 자제하고 대결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종교인들의 감시가 없으면 정치인들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라 이렇게 아하.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황교안 전 대표 등이 제기한 이 공천의 어떤 자릿수를 요구했다, 두 자릿수 이상의 공천을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파를 분열시키는 일을 자제하고 모두 하나가 돼야 되고 그것이 국민의 염원이자 국민의힘 당원 바람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보수가 대결집해야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종훈 시장님. 네. 국민의힘은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광훈 목사는 국민의힘의 어떤 존재인가요? 종교가 정치를 통제하던 시절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신성 로마 제국이나 서로마 우리가 이제 제국 시대에 태어나기도 전에 얘기죠. 그렇죠. 교황이 황제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권력을 통제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신이 정말 중세 시대에 신이 통제하던 시대였고요. 지금은 근대를 넘어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지금에서 무슨 종교인이 통제를 한다? 불가능하고요. 첫 번째, 정광훈 목사가 저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사실상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신의 자유한국당 이전에 이 정당 이 계열의 정당이 무려 4번이나 큰 선거에 졌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보수 정당을 그래도 지금까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줬다. 이것으로서 지금 이 통제 운운하는데 사실상 그때의 행위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걸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순수했다면 무엇인가 통제 운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인의 순수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통제 이렇게 운운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들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뱉으면서 거리를 두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혜리 특혜 이것 좀 여쭤보겠어요. 정말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 관계를 전광훈 목사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청년 정치인들 목소리처럼?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만으로는 저는 못 끊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가 나서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광훈 목사가 지금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당원 명부 이중 당원들은 뭐 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네. 좀 어려운 상황이고 최소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광훈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다. 대신에 우리 당에서는 아무도 정광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반응도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당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적절히 행사해서 징계하겠다. 이 정도 발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못하느냐. 일단은 정광훈 목사의 말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정광훈 목사는 한결같았습니다. 사실은. 한결같았어요. 예, 뭔가요? 항상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필요하면 가가지고 표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선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우의 협곡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아하. 중도의 광활한 중원으로 나올 것이냐를 지금 국민의힘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다음에 내 1년 뒤에 총선 되면은 또 정광훈 목사한테 달려갈 분들 또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낼 용기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미 케이스 스터디가 있어요. 2020년 총선 전에 정광훈 목사랑 같이 집회했지만은 미래통합당 망했잖아요. 총선. 이미 그 케이스 뭐 스터디가 참패를 했죠. 예,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망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 지도부의 어떤 결단만 남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1년 남은 시점 좀 선택 기로에는 좀 서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자, 민희숙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늘 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맞습니다. 홍 시장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 인터뷰 진행을 했는데요. 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전광훈 목사로부터 공천 이야기 들은 적 없냐 이런 질문에 그때는 서로 교류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에 통화를 한 적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자신보다 2살이나 어린 이 전 목사가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자신은 국민의힘에 절연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지도부 이 김기현 대표는 이 전 목사에게 욕을 들을까 봐 그렇게 말을 하지 아하. 못하고 있다. 겁이 나서 손절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랬군요.